이런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태도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본업이잖아요. 가수고 방송 출연해서 이제 노래를 하시는 게 본업인데 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을 더 중하게 본다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가수 숙행 사건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다시 변론기일 잡혔다고 막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숙행 사건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파탄을 잃은 이후에 만났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잖아요. 남편한테 방송하차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수 숙행 씨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을 잃어갔다는 남편 A 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아니다, 부산 여행도 갔다, 동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 이런 주장이 상간소송에서 유효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면은 아주 주요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배우자 일방이 다른 제3자랑 정교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아예 판시를 한 게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탄 난 이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진짜 파탄에 이르렀는지 요거 입증을 좀 세게 해봐야 될 거예요. 당연히 원고 측에서는 가족사진, 행사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이제 배우자랑 나왔던 카톡 이런 것들 증거로 제출하면서 아직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아마 주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하려면 단순하게 막 이혼 진행 중이었다라는 얘기 들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진짜로 이혼했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상 이혼 제기하고 이혼이 어느 상당 기간 진행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증명서 위조된 것까지 봤으니까 진짜로 믿었다라고 인정해야 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로는 부족해요. 협의이혼은 이제 숙려기간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숙려기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혼인을 해소할지 여부를 조금 더 숙고해봐라 라는 의미로 주어진 기간이라서 그 기간 동안에 외도행위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은 신청해놓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외도가 있었을 때 그거 파탄 사유로 잡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고, 최소한 재판상 이혼 소재기했다거나 실질적으로 각방 쓴 건 안 돼요. 별거를 했다거나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입증이 좀 있어야지 파탄 이후 만남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남편 A씨는 이렇게 동거 의혹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목격담 이것도 되게 뉴스에서 일단 헤드라인에 떴어요. CCTV에서 찍힌 이런 엘리베이터 영상이 결국엔 존재하게 됐는데 일단 동거는 없었다, 동거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원고 측에서 아마 배우자랑 숙행씨랑 동거까지 했다라고 아마 주장을 한 것일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단순히 이제 피고 집 근처에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영상이 있다, 요거 이제 외도의 증거는 당연히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동거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동거했는지 여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거를 했냐 안 했냐를 보려면 결국에는 그 집에서 거소를 같이 하면서 살았냐 생활했냐 요걸 잡아야 될 텐데, 제일 결정적으로는 살림살이 합쳐져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지, 이게 아마 제일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합법적인 선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가 않죠. 그 기다리고 있다가 매일 출퇴근하는 거 찍는다라고 하면은 스토킹처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 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 합쳐진 걸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쨌든 주거침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니까,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숙행씨와 나눈 이제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대화 내역을 통해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대화가 있다면 그게 이제 간접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수 숙행씨가 나도 남자한테 속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그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상간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 배우자랑 같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거라서 구상권 청구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 다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외도를 했을 때 가정 있는 사람의 귀책사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친다면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탄에 이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기망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과실 비율이 5대5가 아니라 7대3 접힐
수도 있겠죠. 일단 가수 숙행식은 지난 9월에 내용 증명을 받아서 소송 가능성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연하신 프로그램에 출연을 강행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 측은 이게 방송에 나오는 그 모습을 일단 보셨을 테니까 많이 괴롭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사실에서 방송 출연을 강행하신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처벌 요인이 될까요? 이런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태도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본업이잖아요. 가수고 방송 출연해서 이제 노래를 하신 게 본업인데, 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을 더 중하게 본다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방송에 나와서 아직 교제 중인 상대방을 남자친구로서 뭐 소개를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거나 해서 원고한테 더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위자료 산정한테 반영이 되겠지만, 단순히 본업을 계속 지속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성이 더 증대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일단은 이렇게 소송 받으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하차를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해가 생기셨으니까 방송 위약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남편한테 가능할까요? 이런 게. 아마 이제 방송 출연하시면서 그런 위약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불륜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사회적 무리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 얼마 뭐 이런 조항이 있었을 텐데, 숙행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약 사항에 이르게 된 데에 남자 측의 기망행위, 남자 측이 속여서 불륜에 이르게 됐다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입은 거니까. 다만 이제 그거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또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인과관계 결국에는 입증이 돼야 되는군요. 일단 그 아내분이 숙행 씨한테 연락을 처음에 했었나 봐요. 근데 숙행 씨는 처음에 연락하지 마라, 한 번 더 연락하면 뭐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셨대요. CCTV 증거 이후에 이제 좀 소송이 좀 진행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읍소를 했다고 하세요. 증거가 나오자 봐달라는 이런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원래 이런 손해배상에서 피고가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부인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정상 참작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읍소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부가 이걸 괘씸하게 보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초반에 원고한테 보였던 태도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죠.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위자료 책정하는 데 있어서 불법성을 증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월 달에 그 남편 A씨가 부산 출장 동행을 했는데 매니저로 인한 도움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동행했다 이런 식의 좀 알리바이 주장은 검증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핵심이 외도 기간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피고 측에서는 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원고 측에서는 봄이 아니라 1월부터 겨울에도 부산에 출장 동행한 사실이 있다. 그게 아마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실 텐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1월부터 교제를 했다라고 봄직이 충분하죠. 1월에 만난 것은 교제 전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될 거예요. 정말로 일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한 거면 진짜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를테면은 그때 교제 중이 아니었다고 하시니까 숙소도 어떻게 뭐 따로 썼고 이런 거를 입증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